꽂히는 것 길 떠난 나비 꺾여진 날개를 보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날 만에 다시 또 뵙니다. 제가 마음 같았으면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뉴스들을 하나하나씩 모두 논평에 들고 싶지만, 그래서 정말 담은 한두 분이라도 저희 논평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과 매일 만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다른 저술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니 계속 이렇게 생각지 않게 여러 날씩 건너뛰게 되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체크할 때면,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마찬가지시겠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또는 어떤 탤런트, 유명인 이런 분들의 새로운 기사가 없나 하고 가장 먼저 찾아보곤 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안철수라는 이 이름 석자부터 먼저 살피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안철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안철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뭐뭐뭐 관련 인물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자, 제가 방금 그 뭐뭐뭐 관련 인물들이란 그분들이 모두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안철수 대표님과 한판 붙게 될 홍준표 또는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은 그 썩 뒤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선에서나 만나게 될 그런 인물이니까 지금 당장은 먼저 홍준표와 윤석열 이 두 분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일주일 뒤면 이 두 분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은 패자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겨서 살아남는 자가 이제 곧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겨뤄야 할 텐데, 그가 윤석열이건 아니면 홍준표건 할 것 없이 이 두 후보한테서 제가 느끼고 있는 향기 또는 기품, 아니 차라리 그냥 냄새라고 하죠. 저는 그 냄새에 의해서 이 두 후보 가운데서 어느 한 후보가 설사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으로 나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특히 중도의 국민들은 모두 이 두 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윤석열은 그는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장차 대통령이 된다면 전두환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역풍이 일자 부랴부랴 사화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역풍이 주요하기는 저쪽 광주, 호남 쪽에서부터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봉책으로 지금은 호남 쪽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겨져 있는 박주선이라든가 또는 김동철 같은 이런 분들을 캠프로 모셔오는 데 성공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냄새라는 것은 일단 한번 몸에 배면 그건 아주 무섭습니다. 만약 겉에 입고 있던 옷의 냄새가 배면 그걸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많을 수가 있지만, 그 냄새가 만약 몸속에서부터 뿜겨져 나오면 그런 냄새는 절대로 쉽게 제거가 되지 않죠. 빨래를 하고 다리미를 하고 해조임시키고 또 나아가 식초를 뿌린다, 향수를 뿌린다 해도 만약 그 냄새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바로 몸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쁜 세균 때문일 경우에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냄새가 나오듯이 전두환을 벤치마케팅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에게서 지금 뿜기고 있는 이 냄새는 절대로 쉽게 가시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를 해도 소용없고, 박주선이나 김동철 같은 호남 쪽의 중진들을 모시다가 잠깐 동안 눈가림 하려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숭상하는 건 전두환의 그 인사 스타일이었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권을 위임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뒤를 받쳐주기까지 하는 이런 인사 스타일, 그냥 겉으로 보면 나쁘지가 않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두환식의 그런 인사는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 위에서 나온 굉장하게 권위적인 인사의 한 일환이었을 뿐임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그가 자기와 한편이건 아니면 반대의 진영이 있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인사는 결코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더도 말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전두환을 다룬 제5공화국이라는 이 드라마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스크으로 데리고 있었던 허화평과 허삼수를 청와대에서 내쫓을 때 둘을 불러다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대구시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무청장으로 가, 이러잖아요. 이와 같은 수많은 권위적인 독재자의 인사 스타일은 김재익이라는 경제 전문가를 경제수석으로 채용했던 그 비교적 성공적인 인사 한두 개를 가지고 독재자의 권위적인 인사 스타일 전체가 결코 비교되거나 또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전두환식의 인사 스타일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윤석열의 몸에서 내뿜기고 있는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발상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틀림없이 모락실라 같은 박테리아처럼, 이 박테리아는 인간의 몸속의 피부에서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주변의 생활 공간에서도 함께 생존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박테리아는 대통령이 건강한 학식과 사상,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학식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 세균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우선 그 자질부터가 능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력과 경륜, 다시 말합니다. 그 경력과 경륜에 있어서 그는 절대로 박정희나 또는 김대중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이미 본인께서 스스로 고백하셨다시피 윤석열에게서는 그냥 전두환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전두환의 인사 스타일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윤석열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그는 절대로 박정희나 또는 김대중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미 본인께서 스스로 고백하셨다시피 윤석열에게서는 그냥 전두환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전두환의 인사 스타일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윤석열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도리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또 그리고 그냥 그 겉으로의 표상만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지금 배불뚝이처럼 당장 옆구리가 터질 지경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윤석열 캠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걷어들여다가는 있는 감투 없는 감투 다 지어서 하나씩 붙여주고는 봐라,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있어. 그러니 내가 바로 대시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런 식의 윤석열만의 그 허장성시한 인사 스타일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야말로 전두환식의 그 인사 스타일을 벤치마킹하여 지금은 윤석열식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건가요? 자, 윤석열에게서 풍기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품 내지 기질 또는 품격 또는 그 냄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인데, 솔직히 홍준표 후보는 굉장하게 위트가 넘치고 또 유머스러운 아주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께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지발정제, 이건 한마디로 얼마나 엄청나게 큰 모욕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 것이 이건 드루킹 일당이 만들어낸 새빨간 날조잖아요. 홍준표 후보 본인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걸 이자들이 가져다가 억지로 덮어씌운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한마디로 분통이 터질 일이겠지만 이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실 때도 홍준표 후보는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그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정말 언젠가 이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즐거워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져보곤 했었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마냥 그렇게 유머와 해악으로만 넘치시고 웃음만 선사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불의와 비리 앞에서는 불같이 화도 내시고 또 칼날 같은 그런 인간적인 면에 사나이다운 성깔도 보여주셔야 하는데, 물론 홍 후보께서 전에 경남지사로 계실 때 강성노조를 다스리는 데서 굉장한 노하우를 보여주셨던 그런 전력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가장 최근, 아마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일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분 이름은 여기서 잠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기사 속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요. 이분이 홍 후보께서 전에 당대표로 계실 때 아마 그 밑에서 부하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홍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는 뭐 당연히 윤석열이 이기겠지 하고 말이 없다가 최근에 접어들면서 점점 홍준표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니 지금은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하여 온갖 그 옛적의 허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그래요. 그게 아마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일 거예요. 자기가 지난 어느 대선인지 아니면 총선인지 그때 홍 후보한테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배웠대요. 그 보고서가 뭐냐면, 홍 후보께서, 그때는 당대표니까 홍 대표께서 막말을 좀 그만해 줍시다 하고 요청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홍 대표께서, 지금의 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 홍 후보께서 그 보고서를 들여다도 보지 않고 그냥 쫙쫙 찢어버리면서 자기한테는 나가 하고 내쫓더래요. 여러분, 정말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윤석열 캠프의 무슨 실장일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아들 일로 캠프의 요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바로 장제원을 이은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난 솔직히 이 권성동 의원도 평소 아주 멋지고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와, 이분께서 윤석열을 도와서 홍준표를 디스한다고 올린 이 내용이, 이게 지금 홍준표를 디스하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를 더 빛내게 해주는 건지, 어떻게 이 정도의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기가 그냥 홍준표한테 제발 막말을 좀 그만해 줍시다 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찾아갔다가 쫓겨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쫙쫙 찢어버리면서 자기한테는 나가 하고 소리치는 홍준표가 독재자란 소리인데, 왜 저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이야기들을 하면 홍준표가 독재자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성동 쪽이 더 추하게 졸부로 보이는지 정말 알 수가 없군요. 오히려 홍준표한테는 와, 이 영감 진짜 멋지신데,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평소 그냥 유머스럽고 위트가 넘치시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홍감탱이로만 알려진 홍준표가 아니라, 화를 내면 진짜 권성동 같은 자도 대피실에 찾아갔다가 헛개비처럼 쫓겨나오는, 이 얼마나 홍준표에 대한 가장 생동한, 정말 그 광경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홍준표 후보 너무 멋있잖아요. 이 홍준표야말로 진짜 남자로다. 부드러울 때는 정말 자상하고도 인자한 할아버지 같으시고, 화를 내실 때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진짜 남자의 진짜 사나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게서 만약 전두환이 냄새가 나고 있다면 이 홍준표에게서는 구경 누구의 기품이 느껴지는지를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허물없고 물함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논두렁에서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도 같이 마시는 그런 소탈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실제로 한 분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 화를 내신다면, 실제로 전두환 같은 자도, 물론 전두환이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분 수하의 장군으로 있었을 때죠. 그냥 눈총 한 번에도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절대로 윤석열처럼 전두환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에서 보여줬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치력을 말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캠프 쪽의 그 권성동 의원은 국인 어떤 목적과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시시껄렁한 과거의 한단락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공개할 건 상관없이 그것이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홍준표에게서 전두환이 아닌 박정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때문에 홍준표 후보께서 일주일 뒤에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을 이기시고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시더라도 권성동 의원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논평의 세 번째 인물 안철수 대표님을 바라보실 때면, 특히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광주로 달려가서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석판을 발로 밟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온통 기사로 도배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전두환은, 그러니까 저 전두환에게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지어는 사형 판결까지 받지 않고 졌습니까? 바로 그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두 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신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용서를 해주시고 또 사면 복권까지 해준 것인데, 그걸 지금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국민 통합의 그 숭고한 정신을 두 발로 뒷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이재명의 잘못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나라는
특히 지난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전두환 시절 못지않게, 그리고 더 나아가 박정희 시절 못지않게 국민들 모두가 진보 좌파 보수 우파라는 양대 진영으로 물과 기름처럼 쫙 갈라져서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고 있잖아요. 이 양대 진영을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서로 반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국민들을 화합시키기 위한 정말 금사락같이 소중한 절충지대로 남아있는 이 중도의 국민들을 애국과 신령이라는 명분 하나로 정말 끈질기게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계신 분이 그게 누굽니까? 전에 전두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 생전이실 때이니까 2009년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그때 전두환이 직접 쉐브란스 병원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병문안 했었잖아요. 그때 전두환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전두환뿐만 아니라 노태우까지도 모두 함께 말입니다. 자기들같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자기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에 방문하고 돌아올지도 항상 전임 대통령들에게 방문 성과를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선물도 보내주셨다고 추억하는데 이건 뭘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정치력도 정치력이겠거니와 우선 먼저 인간적인 그 덕으로서 전두환 같은 악마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는 경복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마를 징벌과 제재로 진압하지 않고 덕으로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킨 것인데 그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이 이 모든 걸 다 짓밟아버리고 한마디로 말짱 도로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만약 계속 이 모양 이대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구약 성경의 시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바로 원수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리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던 주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시잖아요. 자,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현존하는 수백 명의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이 보원이덕의 사상을 다시금 실천해낼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온화함을 가장 많이 닮으신 정치인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게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더도 말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어를 안철수는 드루킹을 용서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철수 대표께서 그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드루킹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뜨게 될 것입니다. 정치 지형상에서 볼 때 좌우 진영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교도보가 중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반목하고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가장 김대중다운, 김영삼다운 정치인으로서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을 꼽습니다. 오로지 안철수 대표님만이 중도와 보수가 먼저 하나로 융합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도의 대표자인 안철수의 그 화이부동과 소인배 이준석과 김종인의 독립불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제 일주일 뒤면,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부터 소인배 이준석과 그의 상황 김종인이 독립불화하는 그 더러운 정치 행태는 곧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중도와 보수의 국민들은 이제 소인배 이준석과 김종인의 그 독립불화한 더러운 정치 농간질에서 곧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의 간섭도 영향도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오로지 나라와 국민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이로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지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박정희의 기품을 연상시키는 홍준표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전두환의 그 패도를 연상시키는 윤석열을 선택하실지, 또 아니면 김대중의 온화와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안철수를 선택하실지는 모두 국민들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논평 속에서 인용했던 화이부동과 독립불화라는 이 사사성에 대하여 한번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그 뜻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화이부동형의 정치인은 다름 아닌 안철수이고 독립불화형의 소인배는 이준석과 김종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하여
이 지적이 과연 정확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번